도로에서요,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길 가다 보면 이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찰나의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가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여러 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한 대가 이렇게 나타나서 오토바이를 차례대로 쓰러뜨리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허허. 이 놀란 오토바이 주인들이요, 밖으로 나와서 잠시 상황을 살피고요. 도주하는 저 승합차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허허, 네. 30분 동안 저 차량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네. 추격전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뒤를 쫓아온 피해자들이 저 승합차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위협 운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얼마간 상황이 지속되고 나서 경찰이 도착해서야 저 승합차를 멈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야, 근데요, 보세요. 이 영상 보면 지금 마치 무슨 볼링핀이 쓰러지듯이 오토바이가 힘없이 옆으로 팅팅팅 쓰러집니다. 그런데 운전자 멈추지도 않고 계속 달리는데 저 경찰이 운전자를 잡고 봤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누굽니까?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완전 만만치네, 만만치.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신 곳은 이제 퀵서비스 배달업체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인데요. 네네. CCTV 영상상으로는 3대만 보이지만 피해 오토바이가 4대나 됐다고 하네요. 하하, 오토바이 넉 대를 마치 볼링핀 쓰러뜨리듯이 자신의 승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잡고 봤더니 반성을 하던가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요, 그러니까 뭐 반성을 하는 듯 하지만, 네, 일단은 체포가 돼서 현재 네.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체포가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0.191%. 그런데 잡고 봤더니 이 얘기는 자기가 잠시 뒤에 해볼 텐데요.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사건 관련해서요. 피해자, 그 오토바이 주인들, 피해자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창문은 안 내리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이 이제 길목을 이제 차단하다가 이제 후진을 하는 동시에 지금 피해자분들이요. 저 놀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한 게 아니라 야, 잡아야겠다 하고 나눠 탄 다음에 오토바이를 세워서 지금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주 한두 병 이상은 마셔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과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역시 술이 문제였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라고 하면 네. 뭐 우리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0.10 이상부터 면허 취소 수치 네. 만취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0.191이면 2배예요. 그러니까요. 취소 수치의 2배.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취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얼마나 화났겠어요. 저 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르르 이렇게 이제 그 배달을 위해 세워놨던 거를 그냥 한 번에 쭉 밀고 가면서 네. 그 파손하고 도주하니까 쫓아가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잘 쫓아가셨어요. 잘 쫓아가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만취한 사람이 네. 내리지도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과정에서는 네. 절대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다칠 수가 있나요? 네, 저 경우는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이고 네. 도주의 의사가 명백한 사람 같으면 네. 지켜보면서 아하. 경찰에 계속 그 중계방송하는 식으로 신고를 하고 그 경찰에 의해서 검거를 하도록 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직접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네. 신고를 해서 경찰이 네. 오도록 하는. 그렇군요. 정말로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토바이 그 피해 운전자분들이 하마터면 큰 사고, 화를 당할 뻔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운전자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이 만취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이
브라질 국적자였습니다. 허허. 그래서 경찰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운전면허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해 볼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만취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면허 운전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운전면허가 취득한 것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었지만 몇 해 동안 국내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비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네.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본인의 나라의 본인의 나라의 운전면허를 우리나라 면허로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면허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는 아니고 네. 음주 이제 운전과 이제 그 도주 후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죠? 사고 미조치. 사고 미조치의 사고 네, 처벌을 미조치. 현재 지금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사고 미조치, 사고를 내고 나서 말 그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허은하 소장님, 보면요. 저 상황에서 앞서 우리 김복준님 말씀처럼 주저함이 없이 쫓아간 건 잘하셨는데 하마터면 이 운전자분들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저 외국인이 저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아하. 좋겠어요. 네.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면 정지선이 있을 때 1초, 2초 무조건 서야 된다. 신호등이 없어도 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온다는 네. 얘기를 들어요.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휴지를 잘못 버리거나 껌을 씹다 뱉으면 100만 원 이상의 뭐 그 벌금을 낼 수 있다라는 아하, 네. 얘기를 듣습니다. 네. 결국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오기 때문에 네. 해외에 갔을 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외국인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취를 하고도 운전하고 또 도망가는 것을 했습니다. 아하.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주 봐왔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처벌을 못할 거라는 상상도 해봤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한 처벌 아니면 그러니까요. 추방까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김호인 변호사님, 사실은요, 지금 요즘 특히요, 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지 않느냐. 아마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브라질 국적인 남성도 야, 이 정도 먹고도 뭐 대한민국 뭐 솜방망이 쳐버리고 뭐 안 걸리더니 아마 이런 의식이 팽배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한국인과 똑같은 법률을 적용받고 처벌받습니다. 아하,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서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영토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적에 불문하고 처벌한다 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 이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가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치상죄가 적용될 거고 아하. 사망이 일어났다면 치사죄가 적용될 거예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음주 사건 많은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그래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윤창호법이 또 제정 예정되어 그랬죠, 있어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가 윤창호법은 안타깝게도 윤창호 군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만 윤창호법은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물론 모든 일에 국민청원이 다 몰리는 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그런 목소리 정말 팽배해요. 처벌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제 윤창호법의 발의의 기준이죠. 아하.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단순히 강화하자만 이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음주운전의 처벌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아. 이 처분을 세분화하자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의 법에서는 0.05 아니면 0.1 이렇게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세분해서 처벌할 것인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0.05를 넘었는데 초범이냐? 아니면 10대 운전자냐? 네. 아니면 예를 들면 대형 차량을 모는 운전자인가? 네.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자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아. 형량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의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위험운전 치사상죄 선고 중에서 네. 실제로 실형이 나온 확률은
교통사고 치상만 보시면 8.4%밖에 안 아, 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교통사고 치사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하. 사람이 사망한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많지만 그 이외에 교통사고 치상도 실형의 확률이 8.4%밖에 아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다쳐도 나는 벌금이겠네. 아이고. 아니면 나는 집행유예겠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말씀 하나만 그럴까요? 드리면요. 네네.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이제 행정처벌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는 게 얼마나 쉬우면 네.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동안 면허 따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그래서 유럽 일부 국가처럼요. 네. 템포러리 그 임시 면허 아.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무사고로 하자가 없을 때 정식 면허가 지급되는 한 2단계 정도의 까다로운 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아, 그래요? 앞으로 좀 구축을 하면 네. 아무래도 저 음주운전에 의한 그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이요, 음주운전 적발되고 처벌 솜방망이 만든 게 너무 많대요. 바로 그런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안일한 의식, 인식부터 고쳐야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부싸움 도중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7월 23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아하. 근데 이 부부가 좀 그 사이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다툼이 좀 잦은 부부였는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다툼이 있었던 아이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가하는 차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운전을 누가 했느냐? 함께 술을 마셨던 아내가 아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음주 상태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죠. 네.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아하. 그런데 이 남편도 그날 술을 평소의 주량을 넘은 굉장히 많은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였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량에서 둘이서 부부싸움이 나니까 이 남성도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집에 안 가겠다 아이고. 이러면서 차량에서 2차례나 뛰어내렸어요. 아, 달리는 차량에서요? 네, 뛰어내려 2차례나. 그래서 어허. 처음에 이 아내가 음주 상태였지만 2번이나 차를 돌려서 남편을 다시 뛰어내린 남편을 차에 싣고 세상에. 2번이나 다시 차를 타고 갔는데 어허. 이 남성이 또 차량에서 2번이나 다시 차를 탄 상태에서 또 3번째로 뛰어내린 거예요. 3번째까지 뛰어내린 3번째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뛰어내렸을 때는 아내가 이 남편을 그냥 그 길에다 버리고 길바닥에 놔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래서 남편은 김포시의 편도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술을 얼마나 마셔서 인사불성했으면 그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요, 진짜. 무슨 스턴트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도 뭐 0.10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뛰어내린 남편 같은 경우도 이업들이 소주 4병가량을 마셨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마신 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아까 최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차량이 아내가 운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이 차 문을 열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감속을 했겠죠. 아하. 그때 일단 한번 뛰어내렸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여성 그 아내 되신 분이 앞에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남편 다시 아하, 태우는 거예요. 네. 그걸 2번 반복했다고요. 네. 그리고 3번째 또 이 남편이 나 절대 집에 못 가고 또 뛰어내린 모양인데 그때는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하고 가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아마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허.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3번째 뛰어내렸을 때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고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남편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찰과상이 있고요. 네. 찰과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까짐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에 쓸렸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도로에 쓸려 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아하. 이건 이제 저 현장을 뛰어본 사람들은 상처 보면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이 벗겨져 갖고 사람이 발견된 위치하고 신발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건 차가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앞니도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두부 이 두개골이라고 그러죠. 네. 머리하고 이 안화부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왼쪽 그 눈 그 이 광대뼈 부분이 아하. 아마 골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 떨어져서 구르면서 이게 쓸리고 이런 이 충격 이런 그 상처 같은데 네. 사실은요. 진행 중인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상처의 전형적인 현상을 제가 아하, 보니까 그래요? 이분은 보이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런데 발견 당시에요. 아마 주변 분의 신고나 이런 게 있었겠죠. 왜 도로 한복판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출혈 증세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개골 골절에 피부가 쓸려서 까진 정도, 벗겨진 거 이렇게 찰과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세 번째는 이 아내분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상에도 이제 부부간의 네.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렸다가 태웠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아내 자신도 만취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무를 망각하고 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아하. 그런데 이 네. 부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넘어져서 있다라고 네. 하면 구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하. 물론 구조해야죠. 그게 맞는 건데 법상으로는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떠났다고 해서 유기죄나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부부이고 네. 부부간에는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구호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었다 해도 구호해야 돼. 이건 왜냐하면 왜요? 같이 술을 마셨죠. 아하.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저 사람이 넘어지거나 차량 밖으로 나간 걸 알았으면 네. 그 상황에도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 사이에 아무리 부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법에서도 구조할 네.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요, 허 소장님, 물론 그 순간에 아내분도 거의 만취 수준이었어요. 0.1%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진짜로 내리겠다고 할 때 진짜로 내 남편이 뛰어내릴까? 혹시 이런 심정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두 번은 설마 했었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다들 말씀하셨듯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은 정말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기본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측은지심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무모한 용기라고 해야 될지 무모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짓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몰라요. 네. 나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기 아하.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마 했지만 이제는 나도 가리 하고 이제 가버리신 아하. 심리인 것 같고요. 네. 예, 술은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즉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네. 어떤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왜 우리 차 이렇게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어느 정도 가면 안에서 찰칵하고 문이 잠기죠. 예. 그러니까 아내 얘기는 내가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문이 잠겼는데 잠겼기 때문에 그 문이 안 열린다. 그건 남편이 중간에 뛰어내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사실인즉슨 내가 가다가 네. 남편을 그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한켠에 하도 뭐 난리쳐서 거기다 내려줬다. 아하. 그런데 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네. 그냥 걸어서 네. 그 발견된 지점까지 걸어갔다. 그 내가 내려준 지점에서 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변명이 성립이 되려면 네.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도 그런 장면이 찍혀 있어야 아하.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공원 주차장 쪽에는 거의 CCTV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결정적으로 아내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걸 판단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아내가 왜 이 주장을 했냐 하면 이 아내는 지금 음주운전이랑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유기치사가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기치사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유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안 데려갔으면 유기가 되는 건데 네.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내려서 걸어가다가 자기가 쓰러져서 넘어지면 그건 유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CCTV에는 그 남자가 걸어서 내린 정황은 없어요. 아하. 그런데 제일 앞에 김복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남성이 봤을 때 상처가 앞니가 부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 신발이 이렇게 탁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남자가 넘어지면서 아. 떨어진 것이고 두개골이 뒤에 두개골이에요. 네. 두개골이 넘어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동하는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뒤로 뒤로 이렇게 젖혀졌군요. 중심이 뒤로 젖혀진 아,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네. 이 남성의 상처를 봤을 때도 이 남자가 네. 자기 스스로 걸어가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처음에 이 여성이 내렸다고 하는 장소부터가 한 200m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소주 4병을 마신 채로 200m를 단 2분 만에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리는 차량, 물론 이제 서행이지만 아하. 달리는 차량에서 네.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고 네. 유기치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물증을 통해서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이 차에서 내린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이 선고를 했습니까? 네, 지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요, 네네. 본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아하. 선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기치사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유기인데, 유기에서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범죄인데, 유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가 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아하. 사람을 얘기합니다. 계약상의 의무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뭐 피가 철철 나는데 방치하고 퇴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기죄에 해당되겠죠. 근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법률상의 의무가 도출되는데요. 네네. 이제 민법 826조에 보면 네. 부부는 서로 보호하고 동거하며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법에 나와 있군요. 네네. 법에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네. 이 민법상의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기죄에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이 포함이 되는가를 아하.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는 이제 올해 네. 이 부부간의 의무도 유기죄에 보호할 의무에 포함이 된다. 아하. 그래서 본사건에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무슨 집행유예도 없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걸까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아하. 2번 내렸고 다시 태운 것까지 잘했어요. 네. 세 번째 내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그 공무원 한켠에 내려줬다고 아하, 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했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간의 어떤 네. 구조의 의무 그걸 이제 위반한 걸로 봤던 것 아하.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 또 이게 이 건에서 문제가 된 게 있긴 했었어요. 네. 이 남편이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빨리 가가지고 이 남편을 그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 또 아내 되시는 분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또 아마 붙들고 좀 있었나 봐요. 아하. 이제 이 남편의 유가족 측에서는 그 문제도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아하, 네. 큰 병원 간다고 붙들고 있는 사이에 너무 늦어가지고 아. 사망하는데 기여했다. 네. 이 책임도 져야 된다 했는데 네. 법원에서 그 부분은 네. 일반적인 누구라도 큰 병원 데려가고 네네. 싶어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내분은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소를 제기했어요, 지금. 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유예가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형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했거나 아니면 이제 유기와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다퉈보고 싶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만약에 유기를 1심과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 징역 1년 6개월이 실형이긴 하지만 높은 형은 아니에요. 아하. 왜냐하면 유기치사가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이미 저기에는 감경도 한 번 받았고 음주운전도 있기 때문에 저 경우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유기가 아니라고 다시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저 형보다 낮은 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더니 남이 된다는 그 노랫말 가사가 딱 들어맞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순균 아나운서. 네,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 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이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갑자기 골목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골목 어두운 쪽에 서 있던 한 노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주먹을 들어서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어허. 벽으로 수차례 밀치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 노인이 방어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남성은 말려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이내 저 노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네. 만친 20대 남성이요. 길을 네. 가다가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하하. 지금 봐도요, 저 어르신이요, 70대 중후반입니다. 지금 힘없이 저 20대 남성의 완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대체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유가 안 나타났어요. 아하. 분명한 거는 자기 길을 가고 있다가 네. 우측을 우연히 쳐다보니까 골목 안에서 누군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게 발견이 됐고 아하. 그거를 발견하고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저 노인분을 그 폭행하고 구타한 거거든요. 네. 그럼 20대 취업준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준비생이요? 그 아마 이미 좀 술이 좀 취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술 취해가지고 범행한 게 무슨 감경 사유가 되고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그 묻지마 범죄를 아하. 일으킨 거거든요. 네. 이 청년 이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화납니다. 이거 네. 진짜. 예. 저 상황에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날 저 20대 청년은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요.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네. 저 골목길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폭행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죠. 일단 저 피의자, 지금 폭행을 가한 20대 청년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대체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습니까?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자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잣말을 한 것을 자기에게 시비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런 폭행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왜 계속 폭행이 있었느냐. 한 번 폭행을 했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했더니 네. 할머니가 자꾸 자기에게 다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거를 떼어내려고 밀쳤다라고 현재 주장을 아하.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한테 뭐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그래 때렸다 가는데 할머니 때리고 나니까 지를 붙잡고 하니까 떼어내려고 미쳤다. 이게 가슴이 찢어지지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날라 해요. 젊은 애들이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나. 피해 할머니 얘기 들으셨죠?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허 소장님, 앞서 이 20대 남성 취업준비생이래요. 가해자는 먼저 할머니가 너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는데 할머니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할머니 입장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겠죠. 네. 근데 저기에서 제가 좀 저도 눈물이 나는 게 네. 할머니는 지금 목과 머리 부분을 다쳤는데 그 목과 머리 부분보다 가슴이 더 아프다라고 아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정말로 귀에서 지금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라는 건데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해지는 게 점점 더 청소년 20대, 네. 10대, 20대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70대이면서도 폐지까지 주부면서 네.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네.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대로 그 삼강오륜이라던가 아니면 장유유서라던가 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어떤 단어들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네. 본인이 공부하는 것만큼 네. 그리고 그렇게 취업을 하려고 뛰어다니는 만큼 어렵게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걸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 조사가 더 꼼꼼하게 진행이 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저 폐지를 듣고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께서 70대 어르신께서 괜히 20대 길 가는 청년한테 무슨 시비를 걸겠어요. 폐지 박스, 종이 박스 한 개라도 더 주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쁘시게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랬대요. 할머니 주장입니다. 그때 저 가해자가 와서 주먹을 휘두르고 하니까 놔라,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가련다 하고 하는데도 자신을 억지로 밀쳤고 일어나려는데도 또 때리고 이렇게 폭행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저 상황을 말리려고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그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들이 이를 발견하고 저 남성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런데 저 과격한 움직임을 말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하.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네. 저 남성의 과격한 움직임을 막고 결국 남성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정말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저희들 어른으로서 반성해야 돼요. 정말 고등학생들이요, 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정말 아찔했던 부분이 저 폭행이 5분 동안 이뤄진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도움을 줬는데요. 아하. 만약 저 고등학생들이 그 폭행 행사를 발견 못했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제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 학생들 덕분에 할머니가 어쨌든지 생명에 지장이 없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네. 현재 지금 경찰은 저 20대 취업준비생에 대해서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고요. 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리꾼들도 분노를 이어가고 있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치료 잘 받으세요라는 글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용기 내서 말리고 신고까지 한 이 학생들,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또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라는 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제가 저 취업준비생이라는 사람이 글쎄요, 분노하면서 또 서운하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취업하지 마세요. 취업할 자격도 없습니다. 취업한 다음에 약자한테 갑질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정신으로 무슨 취업을 한다고 합니까? 도서관에 곧장 공부가 끝나면 집에 갈 것이 친구들과 술을 마셔요? 그런 정신으로 취업 준비를 합니까? 김복준 의원님. 술도 마시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스트레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본인 생각엔 되는 게 없다. 매사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왜 애먼데다가 화풀이를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20대면 그 70대면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네. 아닙니까? 자기 할머니 같은 분한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와서 무차별 폭행을 합니까? 네. 이거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정의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취업하면요. 그쪽 그 사람이 속한 그 단체가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 네. 차제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거 법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라든지 이런 그 노약자, 네. 사회적 약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경우에는 네. 특히 엄벌에 취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부분도 네. 지금쯤은 조금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옛날에 이 왕조 시대처럼
강상죄, 네.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때리면은 크게 처벌받는 맞아요, 네. 그런 죄를 만들지는 못해도요. 네. 적어도 이제 그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네. 듭니다. 정말로요,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 20대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 남성, 반성하세요. 그 고등학생만도 못한 행동을 했잖아요.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